예, 어제 법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8차 공판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다스 관련된 뇌물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제 어제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이라든가 개인들이 준 네. 그 사인의 신분에서 준 뇌물 혐의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증거 조사 중에 등장한 것이 비망록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팔성 전 우리지주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이라고 하는데 예.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41장 분량이고요. 굉장히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비망록을 작성을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보시면 2008년 2월 24일, 그러니까 날짜까지 특정이 됐습니다. 예. 장소도 특정해서 통이동 사무실에서 MB를 만났고 진로에 대해서 위원장, 산업은행 총장, 국회의원까지 얘기했고 긍정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했음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심지어는 파렴치하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갈 정도 있는데 MB와 인연을 끊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제 괴롭다. 약 30억 원을 지원을 했고 옷값만 얼마냐 이런 내용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이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양복이나 이런 옷가지를 1,230만 원 예. 그 공여했다라는 뇌물 공여 혐의도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이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과 이상주 변호사, 그러니까 아들이죠. MB의 사위에게 2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뇌물 공여자로 지목이 된 사람이고 관련된 증거로 비망록이 어제 법정에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현출이 됐습니다. 예. 검찰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22억 5천만 원 정도가 전달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팔성 전 회장의 이 비망록에 보면은 마치 일기처럼 써놨는데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작성한 사람이 비망록에 대해서 내가 작성했다라고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면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신빙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인 측과 검찰이 뜨거운 공방이 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날 적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 비망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망록에 기초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청와대에 들어갔다라고 비망록을 쓴 날 청와대 출입 기록을 보면 그 날짜에 정말 이 전 회장이 출입을 했다라든가 예. 다른 이제 그 증인들이나 참고인들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 정황들이 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예. 보통 일기라든가 다이어리, 비망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그 과거의 시점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높은 신뢰도를 부여받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예. 다만 사후에 조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아마 피고인 측에서 믿을 수 없다, 일방적인 어떤 기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 검찰은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가진 문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 비망록에 있는 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직위까지가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게 이제 그 위원장 이건 아마 뭐 금감위원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금융위원장이요? 같고요. 예. 그리고 산업비 돼 있는 건 아마 산업은행 그 총재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자리 뭐 이런 구체적인 지위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다려 보라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제 날짜가 있고 또 중간에 자기가 상당히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과정. 예. 그러고 나서 사실 이게 이제 비망록 자체는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5개월 기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41페이지인데 네. 사실 이 기간 이후에 예. 이제 6월달에 우리은행 지주의 그 회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제 요구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1순위의 그런 어떤 직위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요구했던 그런 자기가 원하는 뭐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직위 중에 이제 하나를 나중에 이제 차지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이 비망록의 그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만일 비망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사청탁성 뇌물이 전해졌지만 청탁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업무적인 대가성, 업무 네. 대가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국정의 책임자가 인사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순간 뇌물죄는 성립하고요. 뇌물죄라는 것은 뇌물을 요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성립되거든요. 실제로 약속한 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하더라도 예. 실제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생각했던 자리는 안 됐지만 결국 우리 금융지주 회장이 됐고요. 그렇죠. 그 이외에 네. 또 다른 직책으로 또 옮겨가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정확적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매간매직 목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라는 것인데 예. 이 비망록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고 이팔성 전 회장이 법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이를 증거로 뇌물죄로 유죄로 처벌하기에는 뭐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